환절기만 되면 재채기와 함께 콧물, 콧막힘 증상이 반복되면서 코감기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졌다가 약을 중지하면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습니다. 감기와 비염 알레르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기는 열이 있고 목이 아프고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등을 흔히 동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콧물 색이 탁해지고 끈끈한 분물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누런 가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감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며 2, 3주간 지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동반되지 않고 맑은 콧물을 보이며 코 가려움증이 흔히 동반됩니다. 눈이 충혈되거나 눈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증상이 지속될 경우가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실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염 자체가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코에 문제가 생겨 호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장애나 업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산만해지고 잦은 두통과 코골이가 심해질 수도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수면 장애로 인해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심하게 되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 이로 인해 광대뼈와 턱이 들어가고 입이 앞으로 나오며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코 안의 염증 상체가 심해져 코 속 부비동의 입구가 좁아지거나 막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축농증이 초래할 수 있고 코가 목 뒤로 넘어가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 뒤쪽에는 귀와 연결된 관이 있는데 이 관을 통해 세균이 이동해 축농증과 함께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 관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어른에 비해 중이염이 더 잘 생깁니다. 또 편도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천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천식 환자에서는 천식 악화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만도 알레르기에 영향이 있나요? 특히 천식에 있어서 비만인 경우 천식 악화의 그런 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만이 되다 보면 비만과 관련된 그런 지방 물질들이 약간 호르몬의 작용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비만해지면 그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잘 유발되거나 또는 악화를 잘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역시나 유발이 되고 이제 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전적 영향도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나요? 그런 알레르기 질환 자체 발병의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레르기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해피요법 및 생활관리하기, 둘째, 약물치료, 셋째, 면역치료,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입니다. 해피요법 및 생활관리는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비염을 악화시키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여러 약제가 있는데요. 증상이 아주 경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에 의해 증상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이 약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항유코트리닌제 기량제라든지 비충혈제를 추가하거나 코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이트 코 스프레이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비염의 모든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달리 경구 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스테로이드 코 스프레이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사용 후 약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까요? 네, 여름철 높은 습기와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알레르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건조함은 없지만 땀으로 인한 피부 자극으로 가려움증이 유발되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서 콜린성 두드러기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위로 체온이 올라가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자주 유발될 수 있습니다. 찬 온도에 노출될 경우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계곡물이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수영을 한 후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름 되면서 벌레에 쏘인 후 피부 알레르기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식품으로 인한 두드러기
또 빈번하게 생길 수 있으므로 피부 발진이 생길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하면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 이거 평생 못 고치는 병,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해피하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알레르기 내과로 한번 오십시오.